그런데 여러분, 치매도 옮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치매도 없는다고요? 아니 치매가 전염병이 아닌데도 옮을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서 부부 1221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배우자의 치매 위험 몇 배까지 올라갈까요? 어머, 아니 배우자가 옆에 있다가 옮는다고? 1.5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대답이나요? 뭐 하는 거야? 장난쳐? 이런 표정이었어요. 저게 바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옮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2배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사실.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연이가 치매에 걸렸어요. 네. 이거 간호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든데 간호하는 나까지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이거. 진짜 부부는 또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치매가 없는다는 거는 좀 너무 싫은데요? 그럼 누가 봐줘요? 그러니까. 둘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지면은 몇 배 정도 몇 될까요? 배예요? 무려 6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6배요? 이거 봐. 와 많이 말도 안 높다. 돼.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장애에 걸릴 위험이 6배 높다는 건데요. 근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치매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수면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외로움이 증가하므로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치매가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경우는 이 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나 봅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이 대한민국 남편들이 평소에도 사실 스트레스가 네. 예, 좀 많긴 하거든요. 예. 저만 그런가요? 가장의 그러네요. 무게죠. 네. 남편 혼자신데요. 공감할 분이 네,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가장이니까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예. 네, 그리고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네.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여 살아가는 부부는 치매까지 함께하기 쉽다는 건데요.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습관, 식단, 환경이 점점 닮아가게 되므로 비슷한 건강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커집니다. 네. 네, 이렇게 가족에게 전염되기까지 하는 무서운 치매, 이 치매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매 전 단계로 바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치매보다는 증상이 약하지만 엄연히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뇌 손상이 일어난 환자의 뇌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뇌도 치매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뇌가 쪼그라들어서 모양이 변형된 게 보이시죠? 네. 오, 그러네요. 확실히 다르네. 근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뇌 공간이 막 생긴 게 보이고 치매는 전 단계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경도 인지 장애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치매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가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2.7%가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는데요. 알츠하이머의 전 단계인 기억장애형 경도인지 장애는 대략 1년에 15%씩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은 뭐 본인이나 배우자가 치매인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력 상실 외에 이게 치매 증상으로 보이는 징조들이 좀 있을까요? 궁금하다. 네. 대표적인 징조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언어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항상 쓰던 말인데 적당한 낱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릴 때가 늘어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냉장고가 생각나지 않아서 차가운 음식을 두는 곳이라고 둘러 말하거나 네. 가스레인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저도 벌써 단어가 잘 나도 생각이 안 약간 나네요.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래요. 맞아, 저기 그치. 뭐더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떡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도 하지만 젓가락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코앞에 있는 젓가락을 못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진짜 이거 남일 같지가 않아서 벌써부터 심란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입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고 싶은 음식들이 크게 변하는데요. 네. 입맛과 식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질병으로 손상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잘 먹던 매운 음식도 못 드시기도 하고요. 네네. 단 것을 특히 좋아하게 되셔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 음식을 많이 찾기도 하십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 워낙에 그 입이 마른다고 단 거 많이 드시기는 하시거든요. 네. 네, 치매 환자들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찾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 입맛 자체가 그냥 제로 세팅이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십니다. 치매 환자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얘기 중 하나가 물건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거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직길 박사님. 요즘은 특히 1인 가구가 정말 많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독거노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치매를 발견하는 게 더더욱 늦겠어요. 오히려 1인 가구의 노인의 경우에는 치매 발견이 가족과 같이 사는 노인에 비해서 더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아니 혼자 사는 분이 어. 자기 관리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더 빨리 아신다고요? 네,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 광진구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한 구민 35,723명을 대상으로 치매가 늦게 발견되는 환자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치매가 늦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네.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보면서 뭐 우리 아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혼자 계신 분이 더 빨리 이유를 차리는 거지? 단어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혼자 사는 환자는 모든 일상 활동을 스스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묘한 인지 저하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특히 배우자 없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적 전통 때문에 단순한 일상 활동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러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독립적 일상 활동의 저하가 치매의 발견을 더디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천 명의 또 치매 환자분을 보셨잖아요.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1번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잠, 수면입니다. 수면. 잠은 치매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한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잠드는 시간이 일상적으로 30분 이상 걸리면 치매 발병 위험이 45%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잠이 보약입니다. 진짜요. 맞아요. 그리고 잘 자야 뇌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는 사이에 그럼 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청소를 하나? 진짜로? 네. 수면 중에 뇌세포는 깨어있을 때보다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척수액이 흘러서 뇌의 노폐물을 씻기는 거죠. 와. 진짜 청소네요. 지금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야 될 것 같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바로 이 노폐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 즉 만성염증 관리를 잘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7시간 이상 수면 시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워지는 겨울에 몸도 마음도 웅크러져서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 비타민 D,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거든요. 실제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치매 위험이 54% 증가한다고 하니 적당한 야외 활동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야외 활동 하신다고 춥게 나가지 마시고 여기 따뜻하게 챙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박사님, 사실 작은 병 하나만 있어도 병원 가는 거 되게 무섭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뭔가 평소랑 다른데? 라고 느꼈을 때 병원 가는 게 선뜻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매가 의심이 되거나 기억장애가 조금 걱정이 되시면 지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우선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1차 검진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2차 검진이 필요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또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